첫 번째, 인간의 지능이죠. 예, 지능 요소가 지금 인간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뛰어나게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지금 함께 조화롭게 일을 하느냐. 요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우리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첫 번째죠. 그럼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봅니다. 회장이 자기 아래 직원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죠. 한 가지만 뛰어나죠. 뭐죠? 판단, 의사결정이에요. 그것만 뛰어나고 나머지는 실제로 IT 기술이든 뭐 조직 관리든 다 못해요. 근데 판단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각 영역별로 인간보다 뛰어나요. 근데 이걸 모아서 모았을 때 이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그러면 잘 봅시다. 회장이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마저도 아랫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봤을 때 판단보다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회장 판단만 쓰나요? 회사에서는? 의결권, 책임, 즉 의결권이 책임이에요. 의결권이 회장한테 있어요. 이거는 법이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결권은 마지막 의결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그러면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원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협의를 통해서 내리든 자기가 내리든 어떤 기제를 통해서든 자기가 내려야 돼요. 그건 의결권이라고 해요. 결국 인공지능이 발달해 나가면 마지막에는 의결권이 바로 인간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 옆에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손목에서든 아니면 뭐 두뇌 칩을 통해서는 따라다녀요. 그때마다 사람은 인공지능을 불러서 호출해서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아서 결정해. 그것도 명령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마지막 명령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명령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술.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술.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기술은 뭘까요? AI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문자 마케팅 때문에 지금 자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아들의 엄마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나는 그젯밤에 김정남 본부장한테 유아들의 엄마를 찾았으니까 이거를 보험사에게 주면서 유아들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서 보험에 대해서 상의할 사람 나오시면 이 전화번호를 넘기면 어떻겠느냐. 그럼 보통 막 전화번호 한 개당 7만원에서 15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번호 한 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만 개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유아들 엄마를 10,000개를 찾았어요. 저걸 가지고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짤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짜가지고 이제 김정남 본부장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본부장이 딱 보더니 교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요즘 유아들은요 태아보험이라 해서 태아보험 안 든 사람이 없답니다. 상황거든. 그니까 알고리즘 그냥 순간 다 날라버린 거예요. 자, 그럼 내 알고리즘 뭐가 실수했냐고요. 처음에 질문이 틀렸던 거지. 유아들의 보험 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 보험 가입률이 어떤가 이걸 물었었어야지. 그래서 내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을 때 이거 뭐 질문 하나 딱 빼놓고 가니까 그냥 그도 했던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하나 생략하는 순간. 그럼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요? 내 머릿속에서 그 알고리즘의 순서를 짜고 그 질문 하나를 물어서 이제 A한테 묻죠. 야, 유아 보험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줘. 전화번호 10,000개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99.9%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요거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무엇이 알고리즘인지 아시겠죠? 예. 즉, AI를 활용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모아서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이루어가는 그 로직을 짜는 능력. 요게 능력이라고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정보를 모아서 의결하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나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정보들을 끌어내서 데이터를 확보해갖고 내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술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앞으로 이 세계가 바뀌어 나갈 방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이 이런 능력을 길러주겠는가? 결국 제가 볼 때는 인지기술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 사고. 인지기술 자체가 알아내는 기술인데 알아내는 이 기술의 알고리즘 사고가 좀 들어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 사고를 통합해서 인지기술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걸 돕는 기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 학문들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서는 이제 논리적 사고에 대한 논리학이 있어요. 저는 그거 책 많이 봤어요.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사고의 책. 그 다음에 많이 본 게 법학을 많이 봤어요.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빠지지 않아요. 모든 게 완성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에 운전면허 운전 그 딱지 뗀다.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속도 위반이다. 그럼 속도 위반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넣어야 법이 돼요. 만약에 법 중에 하나가 상황을 배제시켰다. 이거 부족했다. 그러면 그 법은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나쁜 법이 돼요. 그래서 법이란 뭐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다 담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상황 구성 능력이냐 이거죠. 그것이 약간 발전하면 계약서가 돼요.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핵심 계약서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그래서 계약서 잘못 써갖고 손해본 사람들 많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다 예측해요? 예측 못하면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 써놓잖아요. 그죠? 이 계약서에서 다루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은 민법을 참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계약서다. 그래서 법과 계약서, 논리, 논리죠 이게.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